자, 여러분들, 그가 왔습니다. 바로 시청자 강천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자, 오늘 강천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직접 그려주신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하. 아, 돌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강천님. 아유, 오랜만에 텐션이 아주 좋네요, 강천님. 아, 예, 요즘 뭐 일도 뭐 잘 풀리고, 예, 오. 좋습니다. 혹시 그 좋은 소식이 있나요? 그쪽은 아닙니다. 뭐 그냥 개인적인 일로, 예, 오. 좋은 소식이죠. 일단은 오늘 강찬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좀 뭔가 기괴하면서 그런 썰이겠죠? 예, 뭐,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현실 공포긴 한데요. 뭐, 막 사람이 큰 해를 당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일상 공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 그러니까 어떤 강력 사건이나 이런 강력 범죄도 좋긴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이런 공포도 솔직히 좋거든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번 이야기는 각각 20분, 15분에서 총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이 두 가지 전부 다 한 사람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겪어서는 안 되지만 겪을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와, 벌써부터 느낌이 온다. 네. 이번 이야기를 직접 겪은 분은 공무원이고요. 20대 중반 남자입니다.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제가 이 친구 이름은 그냥 가명으로 돌군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제 아는 동생입니다. 이 돌군이 고등학생 때부터 공시를 준비했대요. 그래서 엄청 빨리 20대 초에 최종 합격을 했대요. 처음에는 동사무소에 이제 배치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모든 공무원 조직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돌군이 있었던 조직은 그런 게 좀 심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돌군이 좀 어리고 남자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업무를 다 자기한테 떠맡겼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해야 할 업무도 아닌데 이제 대놓고 자기한테 던져주고 못하면 또 욕먹고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들었대요. 그리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다는데 그게 일부 민원인들 때문인데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민원인들이 많더라고요. 반말이랑 욕설은 기본으로 탑재했답니다. 아이고. 지금도 물론 그것 때문에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답니다. 우울증까지 앓았던 적이 있어서 그래서 다른 직종이 생기면 바로 때려치울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정신 나갈 것 같은데 멘탈을 잡을 수 있었던 게 자기랑 같이 민원 때를 보는 공무원 누나가 옆에서 도와줘서 겨우 버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누나가 정말 자기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할 때마다 옆에서 그렇게 케어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다른 상사들한테는 고맙다는 감정도 없고 나쁜 감정도 딱히 없대요. 예. 그냥 무감정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누나만큼은 그때 그 직장에서 자기를 산 사람 취급을 해줘가지고 아직까지도 가깝게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착한 누님이 옆에서 그렇게 케어를 해줘도 안에서는 상사들이 쪼고 밖에서는 일부 민원인들이 이 나쁜 아기 강아지 그러면서 어이구. 정신공격을 해대니까 예. 정말 감당하기가 벅찼대요. 예. 특히 민원인들의 살을 찌르는 인신공격 그게 최고였다고 합니다. 네. 세상에 욕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많은 걸 깨달았대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두드려 맞다 보니까 이 친구한테 능력이 하나 생겼대요. 돌비님 혹시 기종님들도 아시겠지만 드래곤볼 아시죠? 당연하죠. 예. 예, 드래곤볼에서 나오는 스카우터라고 혹시 아시나요? 전투력 측정. 네, 눈 옆에 껴가지고 막 상대방의 전투력을 측정하는 그거 있잖아요. 예. 그런 능력을 터득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 이제 한 민원인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위아래 쭉 스캔하면서 이 사람의 전투력은 대략 한 얼마 정도 되겠구나. 그런 능력이 생긴 거죠. 막 전투력 낮은 민원인은 대충 본다. 그런 게 아니라 전투력이 높은 민원인이 뜨면 미리 마음을 비워야 한대요.
자기들이 규정대로 처리해줘도 분명히 공격이 날라올 거니까 거기에 미리 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빡센 민원인들이 정말 많았지만 이 측정 불가가 뜰 정도의 말렙은 없었대요. 그러니까 딜미터기가 폭발할 정도는 아니었대요.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멘탈을 붙잡고 차분하게 대처하면 이 대부분의 진상들은 그 선에서 그친대요. 네네. 근데 그날은 돌군이 일생일대 최악의 상대를 만났다고 합니다. 예. 점심시간 때였대요. 점심시간 때는 이제 교대하면서 민원을 본대요. 그런데 돌군은 상사들이 일을 그렇게 떠맡기다 보니까 처리해야 될 업무가 너무 많아서 한 20분 정도 일을 더 했대요. 예. 자기 점심시간을 써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가 동사무소 문이 열리더니 한 어르신이 안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딱 저런 차림새였다고 합니다. 초록색 체크무늬 반팔에다가 그 위에 조끼를 입으셨고 머리카락이 좀 정리가 안 되고 흐트러져 있다고 해야 되나? 진짜 우리 주변에 있는 분이다. 네. 그런 어르신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돌군이 이 어르신을 딱 보고 전투력을 찍 스캔해요. 눈으로. 측정 불가가 떴대요. 처음으로 이 스카우터에 말렙이 뜬 거예요. 예. 이게 그 고렙의 민원인들 눈에는 그런 게 보인대요. 산전수전 다 겪은 전투 경험. 오. 그리고 무조건 내가 옳고 다른 건 다 틀렸다는 그 굳건한 뚝심. 그 어떤 사람이 와도 항상 자기 밑에 있다. 어디서 공무원이 감히 나에게 대적하느냐. 그런 용맹함. 그런 장군의 기운이 느껴진대요. 자기 눈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대요. 와. 그래서 돌군도 딱 본능적으로 느꼈대요. 와, 강적이다. 그렇게 예상한 대로 전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예. 그 어르신이 번호표를 안 뽑고 민원대에다가 탁 신분증을 던져주더래요. 예. 그렇게 이제 반말로 무슨 지원금을 받으러 왔다. 그렇게 말씀했대요. 재난지원금은 아니랍니다. 이때가 코로나 시국 전이래요. 오. 그런데 이제 돌군은 자기 점심시간까지 써가면서 일을 처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원은 교대로 서고 있는 다른 공무원들이 처리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르신 저쪽에 가서 민원 업무를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 어르신이 그런 건 뭐냐? 네가 그냥 보면 되잖아.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예. 이 초반부터 강력하게 들어왔대요. 아니 난 지금 밥도 못 먹고 일하고 있는데 당신 눈에 내가 노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사과만 했답니다. 이게 말이 통하는 공격과 그 말이 안 통하는 공격이 있대요. 예. 그 말이 통하는 공격은 절차를 좀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말하면 되는데 네. 그 말이 안 통하는 공격은 그냥 무조건 죄송합니다 방어만 해야 된대요. 뭐 유도리 있게 그냥 봐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 번 민원을 보면 이 적어도 10분은 날아가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다가 민원까지 봐버리면 유일하게 그 쉴 수 있는 시간인 점심시간이 다 날아간대요. 오. 그건 자기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았대요. 근데 그렇게 안내를 했는데도 이 어르신이 네가 내 앞에 있으니까 네가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공무원들이 빠졌다면서 기강을 잡아야겠다는 거예요. 예. 또 이제 지옥이 시작된 거예요. 맙소사. 근데 막 민원대 앞이 소란스러워지니까 예. 그 실장님인가? 그 자기 상사가 와서 아이고 어르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비위를 맞췄대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돌군에게 눈치를 줬대요. 그냥 네가 민원 받으려라. 그게 느껴졌대요. 기분이 진짜 나빠요. 아니 내가 지금 당신들이 떠넘긴 일까지 다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서 민원까지 보라고? 마음속에서 온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는데 겨우 참고 민원을 받답니다. 예. 근데 이 할아버지가 조회를 해보니까 그 지원금 받는 조건에 안 맞대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돌군도 어르신은 그 조건에 맞지 않아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친절하게 말했는데도 이 어르신 입에서 기어코 쌍욕이 나왔답니다. 머리가 어질어질했대요. 막 부모님 호출하고 난리가 났답니다. 내가 왜 조건이 안 되냐, 그거 하나 제대로 확인 못하냐, 그러면서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돌군도 인내심이 바닥이 났답니다. 예. 진짜 일이고 뭐고 그냥 막 속에 있는 그 열불이 터지려고 할 때
누가 그 어르신을 제지하는 거예요. 다른 민원인이었어요. 덩치가 좀 있으신 그 30, 40대로 보이는 남성분이었는데 예. 막 그 남성분이 영감님 여기 전세 냈어요. 그런 식으로 좀 강하게 말을 했다고 해요. 번호표도 안 뽑고 다짜고짜 와서 성질 내면 다 되는 줄 압니까? 막 그렇게 말하니까 이 어르신이 넌 뭐냐고 임마. 어린 놈이 어디다 대고 막 그런 식으로 또 대받아 친 거죠. 오호. 막 말하는 게 거칠어지니까 그 남성분도 좀 위협적으로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막 투덜투덜거리면서 동사무소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돌군이랑 다른 공무원들이 그 도와준 남자에게 고맙다면서 막 감사 인사도 하고 그랬대요. 예. 근데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니랍니다. 그 어르신이 며칠 뒤에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 워낙에 눈에 탁 박혀가지고 돌군도 그 어르신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그 어르신 민원을 자기가 안 보고 그 옆에 계시는 자기를 항상 챙겨주던 그 누나가 보게 됐는데 네. 그때 이 누나가 임신 중이었대요. 그런데 돌군이 바로 옆에 같이 민원을 보니까 그 누나랑 어르신이 말하는 대화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듣고 있는데 이 어르신이 자기 딸의 인감증명서를 떼달라고 했대요. 예. 그런데 그 누나가 조회를 해보니까 그 딸이 사망자로 나오는 거예요. 뭐야? 예. 이게 들어보니까 그 사망자 인감증명서는 발급받으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오. 그래서 그 누나도 어르신 사망자 인감증명서는 왜요? 이건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어르신이 뭔 개벽다구 같은 소리냐. 내가 된다는 거 다 알고 왔다. 다른 곳에선 다 된다. 빨랑 대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누나도 다른데 어디서 된다는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딱 잘라 말하니까 이 어르신이 이런 아이고. 야 이 땡땡아 내 딸 인감을 내가 떼겠다는데 네가 뭔데 안 된다 뭐 땡땡이야 그러면서 막 급발진을 하면서 욕설이 쏟아져 나왔대요. 예. 이게 제가 정말 순화해서 말하는 거지 진짜 듣기 참혹 갈 정도라는데 옆에서 그걸 듣고 있으면 거의 정신이 나간답니다. 근데 이게 아이를 뵌 임산부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정말 삼자가 봐도 저건 너무해 보이죠. 그리고 유일하게 이 직장에서 자기를 챙겨준 누나를 그렇게 막 욕하니까 돌군도 옆에서 계속 듣다가 빡이 돈 거예요. 돌군이 그래서 참다가 할아버지 말을 왜 그딴 식으로 해요? 경찰 부를까요? 그렇게 막 화를 냈대요. 아 여기서 돌군이 끝까지 참았어야 했는데 자기가 그땐 실수를 한 것 같대요.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 목표물이 자기로 바뀐 거예요. 막 그 할아버지가 욕을 하니까 이 돌군도 말이 좀 험하게 났대요. 아 원래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뭐 당신이 잘했다는 거야 뭐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한 거죠. 막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또 부모님을 막 호출하면서 막 부모님 욕까지 하니까 돌군도 막 당신보다 우리 부모님이 훨씬 더 좋은 분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막 그렇게 말했죠. 네.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막 이성을 잃어가지고 당장이라도 달려들 것처럼 막 자기를 위협했대요. 예. 그러니까 다른 공무원들이 그걸 보고 다 나와서 말렸답니다. 그 겨우 상황이 종료됐는데 그때 그 어르신이 자기를 탁 가리키면서 너 집에 갈 때 내가 칼로 찔러서 죽여버릴 거야. 헐. 그렇게 경고를 했답니다. 솔직히 그때는 별로 안 무서웠대요. 예. 주위에 다른 사람들도 있고 자기는 또 젊으니까 별로 겁이 안 난 거죠. 예. 그렇게 어르신이 씩씩거리면서 겨우 돌아갔답니다. 돌군도 그 일 때문에 위로 불려갔어요. 그 상사분이 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민원인한테 절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주의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건이 끝나고 며칠 뒤에 이 돌군이 버스를 타고 퇴근하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평범하게 맨날 타던 버스를 타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버스를 탄 사람들이 그 대부분 도착할 때까지 폰만 보잖아요. 그래서 돌군도 폰을 보면서 뭐 이어폰으로 노래를 듣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한참 유튜브 같은 걸 보다가 창가 쪽을 딱 보니 자기 집 인근 도로예요. 네. 아 이제 뭐 다 왔구나 생각하고 막 짐 챙겨서 주위를 둘러보는데 거기서 봤답니다. 버스 맨 뒷좌석에 그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대요. 근데
근데 그 할아버지를 딱 보고 돌군이 일부러 모른 척했대요. 예. 그래서 막 머릿속에서 온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대요. 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맞지? 왜 저기 있지? 왜 이 버스 안에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이게 우연이라기엔 말이 안 됐대요. 이거는 100% 저 할아버지가 나를 해코지할 작정으로 내 뒤를 밟은 것 같았대요. 느낌이. 그래서 돌군이 다시 자리에 앉았답니다. 와, 이거 진짜 사이코네. 이거 어떡하지? 앉으면서 불안했대요. 불안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 돌군이 내 집 위치를 저 영감님이 알아버리면 진짜 뭐 삿댄다. 그래서 원래 내리려던 그 정거장에 안 내리고 계속 앉아 있었대. 예. 그렇게 한 4정거장인가? 그 정도 지나고 그때 딱 엄청 빠른 걸음으로 내렸대요. 내리면서 뒤를 살짝 확인해 보니까 그 할아버지도 똑같이 버스에서 내려요. 100% 확신이 들었대요. 저 영감님이 나를 진짜 해코지하려고 작정을 했다. 그런데 아무래도 노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 젊은 사람 걸으면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쉽게 따돌리긴 했답니다. 근데 이게 이 영감님이 자기가 무슨 버스를 탔는지도 알았고 무엇보다 그 자기가 일하고 있는 직장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예전에 자기 동기였나? 자기 아는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민원인이 빠따를 들고 왔대요. 그게 떠올라가지고 자기도 엄청 무서워졌대요. 예. 와, 이거 진짜 나한테도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근데 그날 버스에서 따라온 이후로 왜인지 모르게 그 영감님이 안 보였답니다. 정말 엄청 걱정했는데 한 3, 4일이 지나도 그 영감님이 코빼기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 괜히 걱정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슬슬 화가 나요. 예. 아니, 왜 내가 도망쳐야 돼? 그렇게 화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다시 와라. 진짜 이판사판 안 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예. 이 돌군이 항상 밤에 퇴근할 때는 편의점에서 콜라를 사간대요. 네. 자기는 그 몸 안에 있는 화를 좀 억눌러야 돼서 탄산을 항상 마셔야 된대요. 네. 그래서 늦은 밤에 편의점에서 콜라를 사고 큰 도로로 나가는 골목길이 있거든요. 거기를 걷고 있었는데 바로 뒤에서 야! 하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 할아버지예요. 그 할아버지가 뒤에서 자기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 좀 섬찟했는데 도망칠까? 그 생각을 했는데 아니 내가 왜 도망쳐야 돼? 잘못은 저 할아버지가 있잖아. 그렇게 딱 생각이 들어서 안 도망쳤대요. 그래 너 한번 잘 만났다. 그런 느낌으로 자기도 저 할아버지한테 한마디 하려고 했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걸어오는 자세가 뭔가 이상했대요. 한 손을 그 조끼 주머니 안에다가 넣고 그렇게 걸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손이 안 보여요. 그때 돌군이 느낌이 쎄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저렇게 걸어오지? 근데 그 조끼 주머니를 딱 보니까 작은 칼, 그런 걸 하나 숨기기 딱 적당해 보였대요. 그때 사색이 됐답니다. 예. 그 할아버지가 자기 앞에 탁 서더니 너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그놈 맞지? 그러면서 자기 조끼 주머니 안을 만지작거렸대요. 그렇게 말하니까 저 주머니 안에 흉기가 들어있다고 100% 확신했대요. 예. 말하면서도 손을 안 빼요. 계속 한 손을 거기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돌군이 머릿속이 새하얘졌대요. 이게 녹음기라도 미리 켜놔야 됐는데 그 할아버지 주머니에 시선이 쏠려가지고 녹음기를 못 켰대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가 폰 꺼낸다고 막 손을 가져다 대면 이 할아버지가 바로 그 주머니에 있는 그걸로 찌를 것 같았대요. 네. 이게 그 노인이 칼 들고 막 그런 게 뭐가 무섭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전혀 안 그렇답니다. 저 주머니 안에 칼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반격? 그런 거 할 수도 없대요. 그럼요. 예, 그냥 도망쳐야 한다. 그것만 느껴진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대요. 이 할아버지가 흉기를 꺼내고 자기한테 접근하면 들고 있던 봉다리를 집어던지고 빨리 큰 도로로 나가자. 일단 자기 달리기를 따라올 수는 없으니까
도망은 칠 수 있을 것 같았대요. 그래서 돌군이 왜 이러세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막 욕을 하면서 네가 나한테 그렇게 싸가지 없게 말하고도 무사할 것 같았냐? 그런 식으로 욕설을 섞어가면서 말했대요. 거기에 이제 돌군이 이 할아버지 제정신 아니다. 그렇게 딱 느껴서 그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꺼내자마자 돌군이 바로 뛰었답니다. 뛰니까 막 뒤에서 그 할아버지 욕설이 막 들리면서 그 할아버지가 막 쫓아왔답니다. 근데 젊은 사람 달리기를 따라오는 건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쫓아오다가 도중에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예. 멀리서 뒤를 돌아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손에 뭘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멀리 있어서 자세히는 확인 못했다는데 흉기가 거의 확실한 것 같았대요. 그래도 다행히 이때 이후로 그 할아버지가 지금까지는 안 나타났답니다. 한 번만 더 나타나면 진짜 제대로 녹음하고 신고도 막 할 생각이었는데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돌군이 왜 내 앞에 안 나타났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냥 겁만 주려는 거 아니었을까? 그 할아버지도 진짜 사람을 찌를 용기는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다는데 예. 근데 자기를 막 해코지할 생각으로 버스까지 쫓아오고 밤중에 막 직접 찾아온 걸 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이때가 자기가 공무원 일을 하면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게 첫 번째 큰일로 이야기입니다. 벌어질 수도 있었던 거네.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첫 번째는 말렙 할아버지가 등장을 했고 두 번째는 어떤 네. 이야기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도 이 돌군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 공무원들은 보통 2년마다 부서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돌군도 동사무소에서 환경사업소인가? 거기로 이제 부서가 바뀌었대요. 근데 이 환경사업소는 동사무소랑 다르게 야간 당직을 서야 한대요. 아침까지 계속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 야간 당직을 한 두세 명씩 같이 선다는데 그 돌군 위에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선배가 한 명 있거든요. 이 선배를 그냥 K 선배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날 당직 설 때 이 K 선배랑 같이 서게 됐는데 이날 진짜 그 선배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날 아침에 이 선배가 어떤 다른 부서의 그 잘못된 일 처리 때문에 일을 3번이나 연달아하는 그런 걸 겪었대요. 거기다가 야간 당직이잖아요. 그래서 딱 봐도 그 선배 기분이 너무 더러워 보였대요. 아무튼 이 야간 당직에서 돌군이 하는 일은 감시 카메라를 좀 살펴보고 그 시설 관리하는 그런 일이라는데 보통 감시 카메라를 보여주는 그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돌군이 일을 보고 있다가 그 모니터에서 하수 처리 시설 정문을 휙 띄워놓고 들어오는 어떤 남자가 찍혔답니다. 근데 돌군이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이거 누가 봐도 불법 침입이거든요. 그래서 돌군이 그 뒤에 있는 자기 선배한테 선배님, 그 방금 누가 이거 문 넘고 시선 안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선배가 좀 짜증을 내더니 그 사람 노숙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가 겨울이 딱 시작되는 그런 시기였대요. 하수처리 시설이 그 안에서 기계가 계속 돌아가서 굉장히 따뜻하대요. 그래서 겨울만 되면 그 노숙자분들이 여기 자주 오신대요. 그래서 그 선배가 어차피 야간 순찰 지금 시작해야 되는데 같이 나가서 그 노숙자분 내보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야간 순찰은 항상 그 2인 1조로 3번씩 하는데 8시, 12시, 새벽 3시 간격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때가 새벽 3시였대요. 마지막 타임. 그래서 돌군이랑 그 선배가 뭐 손전등이나 장비들을 챙기고 그 시설로 들어갔답니다. 네. 그런데 우리들 말고 이 시설에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다고 그걸 알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좀 무서웠대요. 약간 던전을 탐사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그때 모퉁이 쪽에서 그 사람 인기척 소리가 들렸대요. 아, 저기 있구나. 그래서 선배랑 같이 가보니까 자기들이 예상한 대로 그 노숙자분이 신문지 같은 걸 이제 자리에 깔고 누워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선배가 선생님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나가주십시오. 그렇게 설득을 했답니다. 이 시설 안에는 아무도 들여서는 안 된대요. 그 노숙자분 사정은 물론 안타깝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 노숙자분이 막 욕을 좀 섞어가면서 아니 네가 뭔데 나가라 말아야 그런 식으로 안 나간다고 하니까 이 선배도 밑에서부터 화가 많이 올라왔나 봐요. 네. 그래서 둘 사이에 좀 말싸움이 있었대요. 근데 여기서 이 선배가 그러면 정말 안 되는데 그날따라 진짜 운수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욕을 해버렸나 봐요. 네. 그 선배 입에서 욕이 나버리니까 그 노숙자분도 흥분을 했대요. 그래서 그 선배가 아저씨 경찰 부를까요? 진짜 이러실 거예요. 계속 여기서 버팅기시면 저희도 경찰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그제서야 그 노숙자분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나가면서 정말 선배랑 자기를 죽일 듯이 노려봤답니다. 그 살기가 느껴졌대요. 아무튼 그 선배님이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있을 거다. 여기는 규정상 밤에 이렇게 사람 들이면 절대 안 된다. 노숙자분이 들어오면 무조건 내보내야 한다. 네.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은 그 선에서 마무리됐는데 이 돌군이 평상시처럼 일을 하다가 다른 당직 썼던 공무원들에게 계속 노숙자분들이 시설 안으로 들어온다. 네. 그런 얘기를 듣게 됐대요. 그러니까 그때가 끝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니까 자주 그 시설에 오시는 거죠. 네. 그래서 팀장님이 야간 순찰을 좀 더 꼼꼼히 해라. 뭐 그랬다고 해요. 아무튼 그렇게 돌군이 그 K 선배랑 같이 또 야간 당직을 서는 날이 됐대요. 돌군도 평상시처럼 그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기가 의식도 못하고 그냥 골아 떨어졌답니다. 예.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의자에 앉자마자 그냥 눈이 감겼대요. 그렇게 한참 자고 있다가 그 K 선배가 자기를 깨웠대요. 네. 야, 당직 서는 애가 자면 어쩌냐. 그러면서 자기를 혼내는 거죠. 이건 뭐 자기가 당연히 잘못했으니까 아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다 뛰고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배도 또 같은 공무원이잖아요. 네. 이해하죠. 그러니까 그 선배님도 그래 네가 얼마나 피곤하면 일하다가 자겠냐. 그러면서 야간 순찰 시간 됐다고 나가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돌군도 이 손전등이나 그런 장비들을 챙기고 뒤따라 나갔답니다. 그렇게 둘이 하수 처리 시설 그 안에 도착해서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춰보고 그랬대요. 근데 한참 순찰하다가 담배 냄새가 났대요. 나면 안 되는 곳에서. 네. 어. 돌군이랑 선배는 담배를 안 피우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분명 노숙자분이 들어와서 피웠다. 그렇게 둘이 느꼈대요. 그런데 저쪽에서 깨깨깨거리면서 서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소리가 나니까 돌군이랑 그 선배님도 손전등을 그쪽으로 샥 비춰봤답니다. 한 분도 아니고 4-5명이 같이 모여서 술이랑 담배를 태우고 계셨대요. 예. 서로 모여서 술판을 벌이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진짜 한두 명도 아니라 4-5명이 그렇게 모여있으니까 섬찟했대요. 옆에 있는 선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대요. 예. 뭔가 압박감이 느껴졌대요. 근데 일단 내보내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배님이 좀 조용한 톤으로 저기요 선생님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서 빨리 나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노숙자 중 한 분이 저놈 그 삐리리네? 안 돼. 저 삐리리가 예전에 나한테 욕했던 놈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 노숙자가 예전에 선배랑 싸웠던 그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돌군이 덜컥 겁이 났대요. 이거 뭔가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그렇게 느껴진 거죠. 선배도 뭔가 아차 싶었대요. 그러니까 그 노숙자분이 왜? 또 욕하면서 쫓아내려고? 그러면서 그 자기가 먹던 그 소주병을 갑자기 집어들었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말했냐면 난 어차피 잃을 거 없는 놈이다. 와. 너 병신만 들고 감옥 가면 오히려 나한테 그게 더 편하다. 그런 식으로 위협을 했대요. 예. 막 저번처럼 한번 쫓아내봐.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안 간다. 이걸 네 배때기에 쑤셔 넣어주겠다. 막 그랬답니다. 거기 있는 다른 노숙자분들도 말릴 생각 그런 게 없었대요. 예. 오히려 몇 명은 같이 막 일어나서 상황을 막 더 격화시키는 것 같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선배님도 이거 뭐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그러면 오늘까지만 여기서 지내십시오 하고 벗어나려고 했대요. 예. 일단 그렇게만 말하고 시설에서 나와서 경찰을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노숙자분이 술병을 들고 야 거기 잠시 서봐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들한테 다가왔대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다른 노숙자들 몇 명도 따라서 걸어와요. 그 사람들이 막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걸 막 보니까 돌군 심장이 막 쿵쾅거렸대요. 예. 이거 도망쳐야 되나? 내가 도망치면 이 선배님도 같이 도망치려나? 그런 생각이 오고 갔대요. 근데 그 노숙자분이 그 선배 앞에 탁 서더니 너 나한테 할 말 없냐? 그러면서 사과를 요구했답니다. 예. 네가 저번에 나한테 욕하고 나 쫓아낸 거 사과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돌군이랑 그 선배님 입장에서는 규정에 맞춰서 일을 처리한 것 뿐인데 네. 정말 억울할 만하죠. 물론 선배님이 좀 격해지다 보니까 욕을 하긴 했는데 먼저 욕을 하면서 스타트를 그은 건 그 저 노숙자분이니까. 근데 여기서 왜 내가 사과를 해야 합니까? 그럴 수도 없죠. 이건 진짜 말 잘못했다가는 당장이라도 이 사람이 그 소주병으로 머리 깨트리고 막 쑤실 것 같았대요. 그래서 선배도 선생님 그때 불쾌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선생님 마음을 너무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비위를 맞추면서 사과를 했대요. 근데 이 노숙자분이 거기서 안 끝나고 무릎을 꿇으라고 했대요. 진실되게 사과하라고. 근데 돌군은 그때 진짜 무릎 꿇을 생각까지 했대요. 일단 살고 봐야 하니까. 근데 뒤에서 그 다른 노숙자분이 뭘 그렇게까지 하냐. 그만하면 됐다. 그러면서 말렸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막 말과 행실을 똑바로 해라. 경고 같은 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행히 둘이 그 해코지는 안 당하고 시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와. 무섭다. 나온 다음에 바로 경찰을 불렀는데 예. 경찰이 와서 둘러보니까 없었대요. 담배꽁초랑 술병, 먹다 남은 흔적들 그런 것만 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돌군이랑 선배가 나간 다음에 자기네들도 이제 바로 나간 것 같았대요. 이 일 때문에 이 선배님이 얼마 안 있다가 공무원을 그만뒀대요. 결국에는 그냥 그런 일을 당하고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가 감당하기가 너무 벅차서 그만두게 됐다고 합니다. 이날 이후로 그 돌군이 당직 설 때 그 노숙자분 몇 명을 보긴 했는데 그 사람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 이후로 이 노숙자분은 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우리 네. 강천님 정말 말씀 잘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일들이 솔직히 공무원분들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반대 의견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요즘 공무원 너무 불친절해 막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네, 맞죠.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한번 입장만 바꿔서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누구나 친절하고 의욕이 넘쳤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하루에도 몇십 명, 수백 명씩 만나다 보면요. 사람이 잘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일관된 뭔가 감정 없는 그런 대응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그건 어느 직업이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은 저희 방송에서 듣다 보면 답답해 뭐 공무원들 왜 그래 막 이런 의견들이 훨씬 더 많았던 사연들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공무원분들의 입장은 아니었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공무원분들의 그 고충이 고스란히 또 담긴 어떻게 보면 현실 공포인데 우리 주변에서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종님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세요. 네. 그렇지.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죠.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나쁜 공무원 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고 정말 또 바르게 잘 하고 계신 공무원 분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직업이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장사든 어떤 사업이든 회사원이든 사람은 나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또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분들도 이런 일에 고충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현실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고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